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절기상 춘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코로나로 해서 재택근무가 매우 확대되고 있고, 특히 대기업 위주로 해서 또 업종에 따라서는 이 재택근무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근무 형태를 유연성 있게 유연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근무를 할 때 특히 유연성이 없으면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말하면은 일정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이렇게 생산하고 업무하고, 특히 이 말하면은 업무를 보는 경우에 2m 이상의 거리를 띄워야 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단 말하면 지역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를 시도하는데, 재택근무를 시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상황과 습관의 힘을 키워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재택근무 할 때 회사와 개인 간의 어떤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안보상의 문제라든지 또 혹은 기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고, 이렇게 했을 때는 특히 어떤 그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이 그냥 사용화된다든지, 이게 말하면은 경쟁업체에 그런 정보들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특히 개인과 어떤 회사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적어도 그 기준은 재택근무 한 사람이 준수할 수 있도록 준수하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양심이랄까 기준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기업 문화와 이 조직 관리의 변화 지향점으로 해서 특히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 발달로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초연결 사회라 그런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초연결 사회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연결성이 좋은 그런 말하면 제품이나 기업은 살아남고, 계속해서 말하면은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운집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는 그게 기업이나 제품이나 이렇게 오래 존속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디지털 기술 발달로 해서 모든 것이 연결된 세상에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무실로 출근하지 말고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재택근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재택근무야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런 말하면 기준과 원칙을 잘 세울 것 같으면 매우 효용성이 높고 자율적인 그런 어떤 업무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좋다고는 하지만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재택근무를 범국민적으로 강제 시행하는 흔치 않은 기회가 온 것이 바로 이번에 코로나발 재택근무 확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재택근무에서 중요한 말하면은 조직이 원하는 방향과 원칙 하에서 구성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조직 자율성의 정의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챙겨야 할 3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의 관리자들이 챙겨야 할 것은 구성원들의 명확한 업무 기준이 되겠습니다. 모 대기업의 사내벤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은 신입사원 연수 동기들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기회를 얻게 됐는데, 이들에게는 단 2가지만 제외하고 일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무한대의 자율이 주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2가지는 5개월간의 명확한 기한과 성공 실패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출시해야 한다는 그런 결과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가자들은 마감 시간과 구체적인 결과물이라는 방향과 원칙 안에서 자율적인 방식으로 신산업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개인이 생각해 봐야 할 상황입니다. 여기는
이 상황과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은 일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충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누울 수 있는 소파라든지 눈에 보이는 살림살이, 유튜브의 정신을 팔아도 눈치를 줄 사람이 없는 상황 등 세계적인 어떤 심리학자이자 습관 전문가인 웬디 우드 박사는 그의 최신 저작 습관 헤비트에서 내 안의 충동을 이겨낼 방법으로 나의 의지력을 믿지 말고 상황과 습관의 힘을 활용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회사에서 별다른 어떤 고민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말하면 아는 일에 최적화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그 안에서 여러 습관이 자동적으로 발휘되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테크를 할 때는 다 그런 어떤 원칙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이 무너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수십 년의 회사 생활을 통해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습관들을 발휘할 상황을 집에서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매일 아침 약간은 격식 있는 옷으로 갈아입고 커피를 한 잔 만들어서 적어도 8시 50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자리를 잡고 컴퓨터를 켜고 그리고 또 점심도 가능한 회사와 같은 시간에 준비해서 먹고 늦은 오후에 잠시 간식을 먹거나 가벼운 집안일을 하지만은 그 시간이 30분이 넘지 않도록 한다든지 어떤 이런 기준을 정해놓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 자율성이 너무 무한대로 갔을 때는 이렇게 상황이 말하면은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를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하면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회사의 기밀이라든지 어떤 소유권 이런 것들이 이 자칫 같은 경쟁사로부터 어떤 유혹을 받아서 자칫하면은 이걸 팔아먹을 가능성이 많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 상당히 높은 어떤 자기 자제력과 도덕성 그다음 기본적인 어떤 윤리 규정을 어떤 게 이해하고 적어도 회사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직급이 무엇이든 간에 이를 절대로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어떤 원하는 바와 반비례해서 이걸 악용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의 비밀이라든지 어떤 보안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회사에 혹은 외국에 팔아 넘기는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엄청난 어떤 이 도덕성이 밑받침이 안 됐을 때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 엄청난 어떤 손해 어떤 그걸 감수해야 된다 하는 것 분명히 해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보다 더 회사나 개인이나 서로 윈윈하고 어떤 이런 상황에 대응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